괴산군의 인구 늘리기 할당 압력이 주민들에게까지 전가됐습니다. 성과금을 내건 독촉에 위장 전입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충주시 의회가 침묵을 깨고 건대 충주병원의 특수검진 재개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도내 농업인에게 내년부터 가구당 50만 원씩 공익수당이 지급됩니다. 보훈군만도와 예산분담 협상이 결렬돼 내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탄 나눔 후원이 반토막 났습니다. 배달 자원봉사자도 부족해 봉사 현장은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7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5명, 충주 13명, 제천 18명, 단양 1명, 괴산 1명, 진천 3명, 영동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637명, 누적 사망은 1명 늘어 102명입니다. 시킨 사람은 없는데 공무원이 나서서 위장 전입을 읍소하는 괴산군의 이상한 인구 시책에 대해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비단 직원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적에 따라 성과금과 마을 사업비를 지급하면서 직원들이 받는 압박은 고스란히 주민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보도에 이지연 기자입니다. 이달 초 괴산군이 마을 이장들에게 공지한 문서입니다. 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확대 지급할 테니 숨겨진 실거주 미전입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애초 상위 3개 읍면에 총 4억 원을 지급하던 데서 11개 읍면마다 마을 3곳씩 뽑아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해 총 8억 8천만 원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서와 읍면에 포상금을 주는 데 이어 주민들을 독려해 인구수를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전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한테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몇 명까지 올려라. 인구를 많이 늘려서 1등을 해야 된다. 성과금이 걸리다 보니 직원들이 독촉하는 건데 실제 마을에 살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주민은 한정돼 있다 보니 위장 전입을 사실상 강요받고 있습니다. 압박을 주고 며칠만 옮기면 된다는 말은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인원수를 많이 채워야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못 채우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굉장히 눈치를 주더라고요. 내일도 바쁜데 일을 봐야 되니까. 내부 직원과 마을 주민, 그 지인까지 고통받는 괴산군의 인구 시책. 위장 전입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방의 의료 공백은 남이 아닌 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충주는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이 있음에도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실상 의료 불평등 지역인데요. 그 여파는 인접 지역민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침묵해오던 지방의회가 오늘 건국대병원 법인을 향해 투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또 충주시에 공공의료 거버넌스 구축과 전담 조직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자은 이사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이 건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의 노동자 특수 건강검진 중단으로 촉발된 지방의 의료 불평등 문제. MBC 연속 보도 이후 바로잡아보자는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건국대 충주병원이 노동자 특수 건강검진과 보건관리 대행 중단을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현대 엘리베이터 등 기업 유치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이제라도 지역민을 위해 종합대학병원으로서 부여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건국대 법인은 건국대 충주병원이 충주 시민과 100년을 함께할 의료기관으로서 노후화된 시설 장비의 현대화와 전문 의료진의 확보 등 병원 정상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조속하게 실행할 대책을 공공병원인 충주의료원의 역할 재정립 요구도 나왔습니다.
한 의원은 의료원 진료과장의 사직으로 하루아침에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개인 경험에 빗대어 모든 시민의 문제라는 걸 직시했다며 충주시 의원으로 손 놓고 있었던 걸 사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충주시를 향해서는 공공의료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과 충주시 조직으로 된 TF팀을 설치해 지역 거점 병원들이 응급의료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 점검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충주시는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에서 벗어나 충주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 논리에 맡긴 채 구조적 원인은 들여다보지 않아 굳어진 의료 불평등 문제. 지역에 맞는 정책 변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동력과 지역 간 연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추진 중인 2027 여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위해 청주 오송에 실내체육관을 지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충청권 체육시설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대전, 세종, 충남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충북은 신규로 오송에 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주시 등과 협의해 국비 도비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최적의 장소를 선정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충북교육청과 합의한 AI 영재고 설립 추진에 대해 충북의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대선 공약 반영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충북형 농업인 공익수당이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며 내년 지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실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보은군의 경우 도와의 예산 분담률 협상이 결렬돼 내년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농민단체에서 기준 완화 등 추가적인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내년 농업인 공익수당에 필요한 544억 원 가운데 충청북도 몫인 217억여 원이 지난주 충북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2년 넘게 끌어온 농업인 공익수당이 예산 확보라는 마지막 숙제를 해결하며 실무 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2월부터 5월 사이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행 지침 마련, 또 그다음에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어쨌든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시군 가운데 보훈군이 4대 6인 도와 시군 예산 분담률에 동의하지 않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로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예산 수립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에 재논의가 예상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가구당 50만 원인 수당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적다며 농민단체는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소득이 연 2,900만 원이 넘는 가구를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국가 직불금 기준인 3,700만 원과 차이가 커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안식구들, 와이프들이 이제 나가서 알바라든가 이런 걸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는데 그 수익 창출이 이제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오르다 보니까 농민단체가 주도한 주민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 도와 시군의 분담 협상, 예산 확보라는 산에 산을 넘어온 농업인 공익수당, 내년에 도내에서 첫 지급을 받게 될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10만 8천여 가구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도 내 어린이집 보육전환지원금 예산이 지난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시군이 연내 지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청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6만 1,4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육전환지원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예산 중 40%는 도에서, 60%는 지자체에서 분담합니다. 어린이집 보육전환지원금은 도교육청의 교육전환지원금 대상에 유치원생만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일자 도의회의 중재로 충청북도가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각 시군은 도교육청의 교육전환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취학 유해 아동에게도 신청을 받아 보육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추위 속에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연탄 한 장이 아쉬울 텐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연탄 나눔 후원이 줄어든 데다 연탄을 배달할 자원봉사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좁은 대문을 따라 길게 늘어선 줄, 손에서 손으로 조심스럽게 연탄을 옮깁니다. 어느새 비어있던 공터에는 연탄 300장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갖다 주시니까는 어른들 따뜻하게 지나시고, 예, 겨울은 이제 좀 안심하게 지내시니까는 따뜻해서 그래서 덜 걱정되죠. 쉴 새 없이 연탄을 나르느라 힘들지만 봉사자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보람을 느끼죠. 아직도 연탄을 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연탄이 이런 분들의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올해 겨울도 어김없이 연탄 나눔이 한창이지만 봉사단체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연탄 후원이 점차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년 전만 해도 29만 장을 넘었던 연탄 기부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0만 7천 장, 올해는 12만 9천 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연탄을 배달할 자원봉사자도 부족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기업과 학교 단위 자원봉사가 크게 줄면서 지난해보다도 무려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후원뿐만이 아니라 봉사자까지 같이 줄어들다 보니까 연탄 가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업체에서 직접 배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코로나19에 연탄 후원과 자원봉사의 손길이 크게 줄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는 더욱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 도심에서 천여 명의 대규모 집회를 벌였던 민주노총 충북본부 조합원 9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10월 20일 청주체육관 앞에서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9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합원들은 1,000명 넘게 집결해 비정규직 철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 도전한 국민의힘 신동현 예비후보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윤갑근 전 상당 당협위원장의 출마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동현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청주 정치권은 기득권에 휩쓸려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국가와 청주를 위해 정치 무대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윤갑근 전 당협위원장의 재선거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상당 재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국민의힘 정우택 충북도당 위원장을 향해 누가 봐도 과욕이라며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사익을 버리고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현 예비후보는 지난해 총선 당시 윤갑근 전 상당 당협위원장 선거 캠프에서 언론 특보를 역임했습니다. 옥천군의회가 귀농과 귀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 지원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 시군에 보냈습니다. 건의문에는 지방 교부세를 산정할 때 귀농, 귀촌인 현황을 반영해 추가 지원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고향사랑 기부제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추복성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고시한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충북에서는 옥천과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이 포함됐다며 이들 지역으로 귀농 귀촌인들을 유치하려면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